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제 자랑인데요. 자랑이라고 한다면 좀 과장된 거 있으니까 과장된 자랑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사실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카톡을 받았습니다. 요즘 들어 좀 이런 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블로그에 제가 썼던 글 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부동산 강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여러모로 모양이 안 좋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저는 부동산 강의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토지와 상가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지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제 스승님이라든지 많은 존경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로 저와 친분이 별로 없는, 꼭 친분이 없는 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거론할 수는 없겠죠. 그 토지 투자 선생님들이 보면요, 참 못 쓰는 물건을 수강생들한테 권하고, 그리고 이제 뒷돈 받겠죠, 그죠? 수수료를 받고, 또 상가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 실력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실력은 저도 실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도덕성까지 없다는 것은 좀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물건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수강생들한테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신축하고 있는 부동산을 권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신축하고 있는 것이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아파트는 조금 내용 다르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니까 그런 게 말고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또는 신축 상가 같은 경우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강사에게 정말 많은 수수료를 주면서 수강생들에게 좋다고 권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물건을, 그래서 강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물에 끼어서 같이 강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강의 요청이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네이버에 한국경제신문사에 제가 글을 기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네이버 메인의 포털에 떴었는데, 어느 이제 분께서 댓글을 누가 인정한 편의점 점포 개발왕이라는 거죠. 총 오픈한 점포 수가 몇 개입니까? 오픈한 점포 평균 매출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오픈한 점포 운영 지속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뒤에 댓글도 먹고 살기 좀 놔둬라 이런 말씀 쓰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글 쓰신 분들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또 뭐라 달았는데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기사가 나갈 때 더 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섰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요, 꼭 저 사람은 투자를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물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모두 다 투자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좀 더 애정이 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제가 올해 43살인데 저보다 한 5살인가 6살 정도 어린 회원님인데, 그 전에 처가살이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카톡이 와가지고요, 3억 6,500에 낙찰받은 상가를, 물론 이제 3억 6,500에 낙찰받아서 세입자 보증금을 또 받았겠죠. 실투자를 2천 했는데 2년 5개월 동안 월세를 160만원씩 수익이 났다. 160만원 수익 났단 말은 이자 내고 160만 남았다는 말이 같습니다. 매도 차익은 2억 이상입니다. 세금이 어마무시하네요.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먹겠다 그랬습니다. 바쁘지만 시간 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제 일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제가 친한 분들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지금은 꽤 괜찮아요, 생활이. 지금 1년에 받는 월세가 이자 내고도 1억이 넘습니다. 제 수업 받으면서 전부 다 투자를 한 사례인데 굉장히 잘 됐죠. 굉장히 기쁜 마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데서 제가 상권 분석 입지에 관한 강의를 했다가
제 페이스북에 어떤 회원님 남겨주셨습니다. 유효 수요가 풍성한 곳으로 간다. 권리금을 주더라도 가장 좋은 입지로 간다. 했는데 어쨌든 밑에 내용 읽어보면요, 제가 좀 낯간지러워서 생각했습니다. 뭐 실제 매출보다 더 그게 예상 매출보다 더 나오고 하면서 쭉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위치는 어딘지 모릅니다. 제 수업을 받고 수업 받은 대로 창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다,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기분 좋았죠. 혹시 경쟁점 생길까봐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몇 개가 있어서 제가 어제 참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 투자할 때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뜬금없는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상가 투자를 하거나 상가 창업을 하려는, 상가 창업이 아니구나, 소매점 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가 유효 수요입니다. 예, 유효 수요를 보고 입지를 평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저는 그 지역이 고급진 동네인지 부자 동네인지 그런 것부터 평가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요. 그저 세대수가 많은 데를 하십시오, 세대수가 주로 다니는 길목, 그 유효 수요의 주동선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어느 프랜차이즈 점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당의 정자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동네 되게 깨끗하고 좋죠, 그죠? 잠깐만요,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맞은편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 라인에 이렇게 로드뷰로 보더라도 동네가 꽤 깔끔해 보입니다. 고급져 보입니다. 그죠? 맞죠?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상가의 유효 수요는 몇 세대쯤 되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상가 많죠? 그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가 투자를 할 때 이와 같은 입지를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1층을 전부 상가로 1층 테두리를 전부 상가로 돌려가지고 이 스트릿 상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많이 빼죠. 그죠?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스트릿 상가를 이런 1층을 이런 식으로 많이 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건물 지으면 건물이 상당히 예쁩니다. 질문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트릿 상가로 와서 이용할 사람들은 누구 있어요? 만약에 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양은 스트릿 상가지만 본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 수요에 비해서 상가의 공급이 과다하게 많을 우려가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쯤은 스트릿 상가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스트릿 상가는 어떤 것이 있고 투자를 해도 될 만한 스트릿 상가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 구분을 지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은요, 그래서 분당이라는 분당 정자역 뒤편에 카페 골목 인근에 이렇게 고급진 동네인데 고급진 동네라도요, 실제로 유효 수요가 적다면 주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로드뷰로 옮겨서 해볼게요. 다음 로드뷰가 너무 컴컴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 보면 뭐 바르다 김선생도 있고 소노야도 있고 이렇죠. 뭐 분식집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김밥집이나 식당들이 영업이 잘 될까요? 또는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가에서 받고자 하는 임대료 수준이요, 여기 있는 김밥집이나 돈가스점에서 일어나는 매출로 감당할 수 있는 월세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김선생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팔아준다. 그러면 월세 500만 원 정도, 5, 600 정도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매출이 한 5천쯤 나와줘야 이 상가 월세가 5, 600 하는 게 정상인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세대수 가지고 그 정도 매출이 나와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참고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바로다 김선생 정도 되려면요, 한 주변 세대수가 5천 세대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월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나와진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르다 김선생이 이 주변 세대수가 5천 세대가 될까요? 지금 보시면 예, 맞은편에 오피스텔이었나요? 프로지오시티가 1590세대고요. 정자역 앵코 헤리지 이단지는 몇 세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지만 아까 뭐 이게 7, 8층 정도 규모였으니까 그렇게 세대수가 많아 보이진 않고요. 뭐 밑에 아파트도 300 몇 세대, 380세대, 이때 260세대. 여기 아데나 팰리스 아파트는 대로변이니까 여기 앞에는 이 사람들이 거꾸로 오진 않겠죠. 이 사람들의 생활 동선 아닐까. 그리고 이게 뭐 네이버 그린 팩토리 되는데 여기 직장인도 좀 있고. 자, 그리고 더 내려가서는 이 아래쪽 사람들이 지금 이쪽 라인에 있던 김밥집의 유효 수요로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이 김밥집의 유효 수요의 범위를 그리자면 거의 이 정도가 여기가 김밥집 자리니까요. 이 자리가 1차 상권 범위죠. 1차 상권 범위가 이게 아까 1600이었나? 그리고 다 해봤자 제가 볼 때는 3000세대가 될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그죠? 2100 세대 규모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자면 특별한 유효수요가 2차 상권에 있는 1차를 벗어나 2차 상권에 있는 유효수가 어느 정도 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데 김밥집이 장사가 잘 될까? 절대로 평균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자리거든요. 평균 이상, 그러니까 월 매출 기준으로 5천만 원이 절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가의 월세가 5, 600만 원 갈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장래에는 이런 상가들 월세가 글쎄요, 소매점 매출 수준의 소매점의 매출에 근거해서 상가 가능한 월세를 이야기하자면 말 못하겠네요. 이거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있을 거니까.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좋은 지역으로 가서 예쁜 지역 가지 마시고요. 지역은 구분 없습니다. 유효 수요가 많은 데로 가시고 그리고 그 유효 수요의 주동선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김밥집을 한다면 그 지역에서 유효 수요가 한 5천 세대 정도는 나올 수 있느냐, 그 상가의 입지가 유효 수요가 5천 세대 나오느냐, 그러면 나는 월 매출이 5천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내 수입이 예를 들어서 월세를 한 5, 600만 원 정도 내더라도 자기가 직접 일을 한다면 한 달 수입이 1,300, 400 그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보세요. 로드뷰로 봐서나 또는 현장 가서 보면 굉장히 동네가 잘 꾸며져 있고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좋은 자리, 좋은 상권인 것처럼 보지만 지도로 가서 세대수로 숫자로 들어가니까 세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얘가 1600이 얘는 제가 볼 때 이건 한 5, 600세대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럼 다 더해봤자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세대수 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딱 2000세대 규모의 2000세대급의 근인상가만 만들어질 규모인데 그에 비해서 상가 공급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상가 공급이 많았다면 여러분 투자를 안 했을 것인데 만약에 저런 데 창업을 하시거나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왜 하게 될까요? 아마도 스트릿 상가 특유의 건물이 예쁘장하게 지었기 때문에 고급진 동네에 건물 예쁘장하게 지으면 현장 가서 보면 웬만하면 장사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간판빨이 주는 착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지 마시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까지 이런 사례를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글을 보고도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글쎄요, 제가 강남역에 학원을 내면서 그리고 강남역에 학원을 내면서 GS 리테일이라는 회사를 다닐 때 지금 화면을 보시는 우수사원상을 받을 때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때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부동산 강사로서도 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때도 제가 GS 리테일에서 마지막으로 우수사원상을 받을 때인데요. 우량 점포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개발을 해서 숫자를 많이 늘렸다가 아니라 물론 숫자도 평균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때 10개가 목표였는데 12개를 오픈하면서 10개가 매출 적중률이 제가 예상치를 초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량 점포를 많이 개발했다. 그래서 받은 상이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가 점포 개발을 할 때 우량 점포 개발을 해주셨던 점포 개발 가맹점주님들처럼 또는 여기 우리 처가살이까지 하셨던 이 땡땡 회원님처럼 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이런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